첫 번째는 달러 시스템의 재설계. 이거를 이제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어저께 베센트 재무장관이 걸프랑 아시아의 새로운 미국 자금 조달 센터 구축 선언하면서 달러 수합을 다 열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어, 걸프 국가가 달러 수합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의 예상이 틀리게 해줄 것 같은 분위기로 확 바꾼 거죠. 근데 협박이 있었던 거다라는 식으로 썼죠. 대부분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위안화 결제 할 거다 너 안 해주면 이렇게 거의 협박을 해서 거의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 ECB하고 그 다음에 BOE 영국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BOC, 그다음 호주하고, 그다음 뱅거 카나다하고, 이렇게 딱 다섯 군데 나라만 이제 그 영구 썸라인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베센트가 걸프랑 아시아를 추가로 선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 나라 이름까지는 거론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추정을 다들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추정할 때 얘기는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저는 들렸었고, 그래서, 그럼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면은,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랑 대만 정도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싱가폴? 뭐 이 정도 세 개 정도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걸프는 뭐, 이제 국부펀드 있는 나라들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62년도 이래 굉장히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다른 방식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변화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양면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건 외국인에게 중요해요. 외국에 살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터키, 뭐 남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저는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나게 나쁜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들었었는데 그래도 여기 수압 라인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럭키하게 되게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트리거는 결국은 사우디에 이어서 UAE가 위안화 결제 전환하는 걸 위협을 했고, 그래서 영구 수합 라인 달라. 그리고 얘기를 한 거고, 안 좋으면 위안화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가 인프라는 수합 라인으로 해결하고, 개인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거에서 통합을 함으로써 결국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만들면서 다른 나라들은 결제하는 데 있어서 결국 달러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페트로 달러에서 이제 페트로가 아니라 크립토 달러라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립토 달러라는 게 USDC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립토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이제 다른 나라들 하게 선택을 해줄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할지 미국은 무조건 지금 CDBC 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발행하는 사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고 그 사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는 형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비클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결제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게 결제를 종속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쓰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센트가 얘기한 대항 결제 시스템에 대한 위협은 결국 위안화 결제, 브릭스, 그 다음에 이 CNY가 이거 그 센트럴뱅크 코인이죠. CDBC 중국 거. 그 다음에 엠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그 브릭스 국가들끼리 만들어내서 결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급박해요. 4월 21일 날, 오늘 26일이니까 지난주 화, 수, 금의 모든 뉴스들이 한 번에 우르르 나왔어요. 저는 이 트럼프 나왔던 게 이제 목요일 날 얘기하면서 나왔었고, 베센트가 공식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수업 라인을 얘기를 했는데,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날 포스팅에다가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결국 이란뱅크에 대해서는
USDT를 동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USDT 동결이 저희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게 말이 되나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USDT는 동결이 시스템상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시간이 되면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베센트 발언 5개를 요약을 해보면 진짜 노트북 LM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걸 하나 작성을 해서 이 보고서를 넣고 PPT로 변환시키는 걸 노트북 LM으로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저희 홈페이지 리서치 페이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발언에서 5가지 요인, 질서를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인프라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정당화, 위안화 견제, 5대 편익. 5대 편익에서는 유동성 강화, 자금 시장의 작동, 무역 촉진, 자산 매도 방지, 미국 채권 매도하는 거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혼란을 예방한다. 근데 여기 안에는 무조건 지금 미국 우선이에요. 그냥 미국 우선이 그냥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안화 견제라는 부분은 아직도 중국을 아직도 계속적으로 견제를 끝까지 하고 있고 끝까지 중국이 진짜 이제 꼬리 내리기 전까지는 이 상황을 이 바뀔 가능성은 되게 적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쩌면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자체가 5월 달에 있을 예정인 정상회담 자체가 이것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까지도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임시적으로 어쩌다 열어줬잖아요. 그냥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잠깐 열어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영구라는 단어는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결국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 자산 자체를 영구 수합 라인 놓은 거를 이제 주는 데 있어서 여기 라지 달러 홀딩,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가진 데들 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소버린 밸런스, 국가 밸런스 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국이나 카나다나 스위스보다도 오히려 걸프 국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격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시켜줄 거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뭐 달러가 망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결국 달러는 또 패권을 유지하려고 다른 방식을 채택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토리컬리 보면은 브레진 우드 체제가 이제 44년도 그 다음에 페드가 첫 수합 라인을 만들어서 달러 패그를 방어해주는 62년도 그리고 2008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는 2008년도에 뭐예요? 서브프라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죠. 그때 수업 라인을 아예 영구화시켜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지금 걸프 아시아로 확장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느낌은 뭐냐면 여기 뭐가 있었어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처럼 진짜 위험하고 힘든 시기인가? 라는 게 저는 물음표가 처음에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지금.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어쨌든 AI 전쟁이 됐던 대만을 앞두고 있는 어떤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패권 다툼이 됐던 AI 패권 다툼이 됐던지 간에 그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정도의 이벤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달러에 있어서는 여기서 밀리면 달러가 패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결정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합 라인을 열린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물론 위기 상황에만 열어주는 거니까 큰 상관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가 아직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아시아 나라는. 근데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IMF는 이제는 없는 거죠. 예. 미국에서 라인으로 그냥 들어오면 되니까. 열어주면 되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상시라는 단어는 되게 크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동맹이다. 라고 이너서클로 확정을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뢰 형성을 이미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회수한다. 이거 안 해. 라고 하면 이제 너랑 나랑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결국 이혼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구 한 라인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이번에 영구 안에 예를 들어서 대만만 들어가고 대만 싱가포르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못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여기서 물음표가 던져지는 부분이 하나가 저는 홍콩이에요. 홍콩을 만약에 넣어준다
라고 하면은 이건 얘기는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국가를, 그러니까 넣어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옛날같이 영국령이었거나 중국계 아니었다고 했으면 홍콩은 무조건 들어갔을 거거든요. 왜냐면 홍콩은 달러 페그 자체가 이미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달러 페그에 맞춰서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미국이랑 중국이랑 뭔가 빅딜을 이뤄내면 홍콩에 대해서 이 수압 라인에 넣어주는 순간 얘기는 또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에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이 나라 아시아 국가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걸프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 확장 부분이 어떻게 나라를 선정해 주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못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달러 2천원도 가겠죠. 여기 못 들어갔다고 치면 그럼 미국이랑 진짜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우리 돈 있어도 왜 못 해주지? 이러면서 정말 신뢰 다 망가지면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고 있을 작은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UAE 같은 경우도 위협해가지고 결국 미국에서는 이거 뭐 지원 없으면은 나 지금 위안화 결제할 거야, 사우디처럼. 이걸 시비를 턴 거니까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그래요. 이란 전쟁 때문에 석유가 수출이 돼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터키 같은 데는 금 팔아가지고 쓰고 있고, 예? 그래서 금 매도 뭐 몇 트로이온스 했다고 나오면서 결국 금가 빠지는 게 전쟁 때문에 돈 필요한 나라들이 금을 파는구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수준에서 결국 UAE가 이거를 나 달러 줘야 돼, 달러 줘야 돼, 달러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위안화로 결제를 하느니 그냥 받겠다, 달러를 받겠다, 달러 라인을 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페트로달러에 대한 방어다라는 거고, 독점을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매도하지 않게. 지금 터키 뭐 금 매도하는 뉴스 나온 것 같이. 그런데 거기서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매각하거나 이러면은 이슈가 되겠죠. 거기다 위안화로 자꾸 결제하려고 하니까 엠브리지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 방어를 해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바이나 아부다비가 달러의 허브로서 동맹 재정의하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달러를 계속적으로 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시아 쪽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싱가폴, 호주, 대만, 인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미 임시라인은 얘네들은 있었고, 예, 우리나라도 이럴 때 임시라인 다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여기 대만은 불합명확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썼지만, 여기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만을 넣어줬다. 이거는 이슈가 굉장히 클 것이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브릭스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두 개는 중국하고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나라 정도가 제일 이지해 보이죠. 되게 높게.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높은 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떨어지면 진짜 이제 골 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높아지면은 달러가 약세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원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더 이상 뭐 나쁠 거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화가 강세가 되어야 실제로 미국에서 봤을 때 반도체 수입해 가는 거 있었을 때 무역 적자 부분이 줄어들 테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지금 이대로 두면 자꾸 우리나라 이제 1,500원, 2,000원 가려고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해결을 주기 위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통제력 같은 경우도 결국 수압 라인하고 스테이블코인 두 개로 저는 이제 분해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수압 라인 쪽은 국가 간에 중앙은행 간에 연동을 시켜서 굉장히 외환 시장 안정시켜 놓고, 딴 나라 위안화로 자꾸 결제되는 거 줄이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지갑들 USDT, USDC인데 여기서 나온 게 결국 USDT의, 제가 자꾸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는 거는 이란 동결했다는 거, USDT가 동결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역할이 돼요. 그리고 시스템상 블록체인 위에서 동결한 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뺏을 수 있더라고요. 동결시켜버릴 수 있더라고요. 못 뺏게.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래서 제 생각에 강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리서치를 하면서. 왜냐면 비트코인은 못 동결시킬 방법이 없대요. 근데 USDT나 DC는 좀 다른 방식인데 USDT는 동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예 가능하게 세팅이 돼 있어서 USDT 회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예 동결시켜버리고 그걸 뺏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되는 부분은 리서치를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리서치까지는 USDT를 동결시킬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 서로 얘기가 되면. 그래서 KYC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USDT나 USDC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그것들이 오히려 크립토 커런시나 이런 데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거기에 제니시스 액트까지 법안까지 통과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개인저축 미국 국채 자동 매입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USDT로 결제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 카드에다가 넣어놓는 돈이 일반 보통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메이저 은행들 뺀 나머지 은행들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USDT나 DC는 결국은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됐을 때 달러로만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국채 사는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밖에 있는 나라들의 개인들의 지갑에 달러를 넣고 다니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단위에서 ECNY는 CDBC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은 개인 회사들이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중국 CNY가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양쪽을 다 막는다. 그래서 국가 간에 일어나는 결제들에 있어서 달러로 계속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아예 열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렇게 압류할 수도 있으니까 KYC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니까 결국 이쪽 두 가지를 다 유지하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 구조는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중으로 그래서 뭐 기축통화 유지하고 전통 인프라 유지하고 수압 라인 주고 디지털 코인 만들고 그 위에 제재만 예. 그래서 그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까지도 돼서 국가 단위에 있어서 결국 석유 그다음에 개인 단위 이런 것들도 위하나 쓰는 거를 봉쇄를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완전하게 나라 국가 이름까지 다 나오고 완전하게 이제 공시가 되는 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되지 않을까 싶죠. 지금 이렇게까지 엑스에다 대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외환시장, 채권시장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크립토 시장도 제 생각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립토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는 지금 CDBC 말고 그러니까 USDT 같은 경우를 압류했다고 나왔잖아요. 이란이 이제 자꾸 호르무즈 받은 다음에 크립토로 받은 거에 대해서 USDT로 받은 거는 압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압류를 당한 다음에는 이제 그 USDT로 안 받겠죠. 이란이 이제 BTC로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BTC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USDT보다 오히려. 그래서 USDT의 AUM이 얼마나 줄어들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걸로 가지고 있다 뺏길 수 있구나를 알면서 점점 USDT가 오히려 망가지고 USDC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클이나 이런 코인들 관련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어졌죠. 그리고 방산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이랑 이제 뭐 걸프전은 계속적으로 이제 무기를 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여기에 지금 AI가 준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기타 종목들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형은 좋다고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더 자금 자체를 뿌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NIM 개선이라고 얘는 썼지만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실제로 수압 라인을 연다는 얘기는 미국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선 유동성을 밖에다 푸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대형 미국계 은행들이 더 글로벌 비즈니스를 잘할 거라라고 보면은 파지티브한 요인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 돈이 많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는 반 달러 진영에서는 JP나 골드만이나 시티나 이런 데랑 거래 안 하려고 하겠죠. 점점 더 오히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도 생각보다 얘네들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 나쁜 점이 섞여서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은 따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FX 시장하고 채권 시장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통화, 그 다음에 CNY, 그 다음에 SLR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달러 강세될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어쨌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것도 단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쓴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영구수합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도 이 달러가 강세라고 쓴 거는 뭐냐면 여기 들어간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까지 합쳐져서는 오히려 강세가 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달러 쓰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달러 지수,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원하는 오히려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같은 경우도 단기 국채는 이제 수합 라인 열어줬으니까 팔 필요 없잖아요. 이제 잘못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어느 정도 미국 밖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돈이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 단기 국채들에 대한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방어됐다. 매도가 일단 줄어드니까 매도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수합 라인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에 돈을 주겠다는 거지 그냥 항상 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만 줘요? 중앙은행한테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나 위기 상황을 위기가 아니게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지 실제로 그 돈이 마구 풀려나가서 이슈가 생기는 게 아니라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수합이라는 거, 파생상품이라는 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항상 얘기지만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도를 높이기 때문에 안정도를 높이고 달러가 시장에서 마르는 거를 막아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월스트 케이스만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상태가 그냥 그대로 잘 돌아갈 거고 월스트 케이스가 나도 그건 다 막아주는 거야. 우리 미국이 막아주는 거야. 라고 한 나라들은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게 되게 좋아지겠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속한 나라, 이너서클에 속한 나라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릭스나 중국의 대응 이거 아주 중요한 대응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더 뭉쳐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안화, 루블, 루피, 헤알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브릭스페이를 만들고 금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더 오히려 지속될 가능성도 있죠. 오히려 이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금밖엔 대안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지금 브릭스 나라들끼리는 커머디티 바스켓 만들어서 현물로 주고받는 그런 걸 만들자고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이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게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승인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 연준이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압 라인에 대한 의사결정은 연준이 하니까. 그리고 재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가 이제 펀드 만들어서 사는 거니까 이거는 TGA 어카운트 늘리고 줄이고 이러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할 일 문제인 거고 근데 이 지금 수압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페드만의 결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분히 통과 가능성은 충분히 크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 수압 라인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스테이블 코인도 늘어나고 그러면 미국 내 단기채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5에서 8%까지 늘어나고 이러면은 결국은 달러는 어느 정도는 고가에 있을 것이고 여기에 신규로 편입된 달러에 편입된 국가들 여기는 국가들의 커런시들은 나름 크레딧이 좋아지는 거죠. 크레딧이 좋아지니까 얘네들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반해서 또 나머지 나라들은 오히려 약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원래 있었던 나라의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위안화 외환 보유고도 점점점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요만큼 58에서 60%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너서클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한국은 원화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약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러고 저도 이제 달러 뭐 1,500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다. 그리고 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뷰를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돌면 예, 구조적인 약세 부분이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1,600원, 1,700원 가는 거는 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벤트만 발생하지 않으면 돼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위를 봤었던 건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국채, 지금도 이제 한국 국채 이제 뭐 그 월드 이제 채권 지수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산다 만다였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더 안전해졌잖아요. 한국 국채를 더 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더 올라가지는 거죠. 달러 없어서 못 주는 일까지 안 생기니까. 근데 이에 반해서는 결국은 미국이 이제 반도체나 방위비 관련해서 이제 달러를 약세를 만들어서 이제 원화가 강세가 돼서 자기네들이 실제로 더 싸게 반도체를 사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방위비 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뭐 마진율 70% 나오는데 실제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근데 6, 70 나오잖아요. 근데 6, 70 나오는 것 중에 10은 10 예를 들면 약 한 10% 정도 환율에서 나온 거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여기서 이게 들어가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반도체 마진율이 뭐 60, 50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이 엄청 예, 엄청 이제 마진이 너무 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 폭도 미국에 있어서는 반도체 수입이 점점 늘어나니까 더 커지니까 그것도 막는 차원에서 이대로 두면 구조적 약세인데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달러를 또 미국에 주기로 했잖아요. 지금 투자하기로 한 거. 그것 때문에도 계속 원화가 약세였는데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서 실제로 돈을 주게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 영구 라인으로 주는 거는 이건 굉장히 큰 영향이다.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는 결국은 미국이 편이 되는 걸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할지 예, 보복으로 뭐 어떤 짓을 할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좋은 점, 나쁜 점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GPT나 이런 이제 예, 그 클로드나 뭐 모든 데가 이제 제가 계속 쓰다 보면은 저희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전략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것까지 분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대략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그다음 베센트 발언, 그다음에 서클 AUM 증가하는지 줄어드는지, USDT 증가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나 이렇게 이제 그 단말기가 있는 데서는 실제 FX 수합 레이트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프레드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한국 같은 중간에 낀 데서는 새로운 안전망 획득인데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 비용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강달러 환경을 전제로 해가지고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시점이다. 근데 원화 입장에서 보면은 강달러라고 볼 수가 없죠. 원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강달러라는 표현이 그냥 냅뒀으면 2,000원, 1,800원, 1,500원, 1,600원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횡보 내지는 다시 원화가 약간은 강세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진 거죠. 그냥 내비두면 너무나 원웨이로 뻔하게 되는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는. 예. 수급상 도저히 뭐 이것저것 계산을 해봐도 이건 노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 한 이건 노답이에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수합을 주게 되면은 원화도 약세가 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제한돼 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조절하면서 원화가 강세 쪽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개입 부분에 있어서도 개입하는 거에 대한 명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개입도 별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훨씬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